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3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또는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제 진료실에서 목격한 일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74세 환자분이 제 진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난달 검사에서 나온 훌륭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그분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으며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한 아침 식사를 드셨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응급구조팀은 만약 집에 혼자 계셨다면 6분 안에 사망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이분의 사례를 검토하고 급성 심장 질환을 겪은 다른 환자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제 손이 떨릴 정도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 중 82%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하기 24시간 이내에 같은 과일을 드셨습니다. 아무 과일이나가 아닙니다. 한국 가정에서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특정 열대 과일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10걸음 걸어 보십시오.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끼셨습니까? 가슴에 약간의 압박감이 있습니까? 왼팔이 무겁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사포 30명이 중대한 심장 질환을 겪을 것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지난 6개월 이내에 완벽한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지금 부엌에 있는 그 과일이 동맥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62세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3곳 병원에서 43,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도착한 가족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완전히 건강해 보이던 부모님이 왜 지금 한쪽이 마비되어 말도 못하고 스스로 식사도 못하는지 물으며 병원 복도에서 무너지는 성인 자녀들을 봤습니다. 제 직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죽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70세 환자분이 더 이상 화장실을 혼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딸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줘야 할 때 그분들 눈에 비치는 수치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 드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과일을 드신 후 몇 시간 안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특정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과일이 원인인지 이해하시면 즉시 손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정확히 어떤 과일인지 밝히겠습니다. 동맥 플라크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형성되는 정확한 생화학적 반응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미 이런 염증 연쇄 반응을 겪고 있다는 3가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손상을 회복시키고 내일 아침부터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3일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의학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우리 병원의 실제 한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임상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60초만 먹는 것을 멈추고 생명이 달린 것처럼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십시오. 그 심장박동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한국 전역에서 400명의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오늘 아침 먹은 음식 때문에 피가 진흙처럼 변해서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3개월 전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던 여성이 아침 식사를 한 지 20분 만에 제 진료실 대기실에서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58세였습니다. 신선하게 자른 과일이 담긴 용기를 들고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쯤 그분의 동맥에는 응급수술로 제거해야 할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양과 심장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일은 자연의 완벽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콤하고 자연적이고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자녀분들도 아마 과일을 더 드시라고 하실 겁니다. 텔레비전 의사들도 칭찬합니다. 하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제 진료 기록에서 발견한 것이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입 더 드시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과일은 희귀하고 이국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건강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며 사셨을 겁니다. 이것이 밤에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비극입니다. 그 과일은 망고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망고라고요? 그럴 리 없다고요. 망고는 맛있고 자연적이고 영양소가 가득한데요. 하지만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 열대 과일을 드신 후 1시간 이내에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망고에는 노화된 간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정 유형의 과당 화합물이 극도로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30세였을 때는 간에 이런 화합물을 안전하게 분해할 수 있는 충분한 효소 활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간 효소 기능이 거의 40%나 감소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냥 노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망고의 과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혈류로 들어가면 간은 비상모드로 전환됩니다. 간은 그 과당을 놀라운 속도로 직접 중성지방으로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는 지방 입자들입니다. 망고 하나를 먹은 후 90분 이내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최대 300%까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명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 중성지방 입자들은 끈적입니다. 접착제처럼 동맥벽에 달라붙습니다. 면역체계는 이 입자들을 침입자로 감지하고 공격하기 위해 염증 세포를 보냅니다. 이것이 동맥벽 내부의 부종을 만듭니다. 그 부종은 더 많은 지방 입자를 가둡니다. 더 많은 염증이 발생합니다. 24시간 이내에 어제 아침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동맥 플라크의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제 클리닉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55세 이상 환자 60명에게 3개월 동안 과일 섭취를 추적하게 하면서 염증 지표와 지질 수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망고를 먹은 환자들은 열대 과일을 완전히 피한 환자들보다 11배 높은 염증 급증을 보였습니다. 한 환자, 강남에 사는 63세 씨, 여성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피부에 좋다고 타모냐다고 해서 2년 동안 매일 아침 망고 반쪽을 먹어왔습니다. 동맥 플라크를 측정하는 그녀의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망고를 끊게 했고 6주 만에 염증 지표가 4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망고만 문제가 아닙니다. 공범들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파파야, 심지어 말린 무화과도 노후화된 신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천연 효소와 결합된 특정 과당 프로필 때문에 비슷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 과일을 먹은 후 처음 8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과일을 이런 방식으로 보도록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몸은 즉시 과당 성분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의 특정 유형의 과당이 극도로 높은 칼륨 수치와 결합되면 간 내부에서 대사폭풍을 일으킵니다.
2시간 이내에 가는 이 조합을 처리하려다 압도당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일당 처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 반응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가는 과당과 칼륨의 급격한 증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어서 과잉분을 직접 중성지방으로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동맥벽에 달라붙는 위험한 지방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변환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몸이 이 중성지방을 혈류를 통한 안전한 운반을 위해 제대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부적절하게 포장된 중성지방은 우리가 산화지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면역체계가 침입자로 인식하는 끈적하고 손상된 지방 입자라고 생각하세요. 백혈구가 달려가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나나를 먹은 후 단 4-6시간 만에 급증하는 염증 지표를 만듭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혈액 검사로 이것을 수없이 측정해 왔습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혈액에서 무해하게 떠다니지 않습니다. 동맥의 섬세한 내벽, 즉 내피를 적극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 내벽이 손상되면 산화된 중성지방이 동맥벽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크 형성의 시작입니다. 수년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수개월에 걸쳐서도 아닙니다. 이 초기 손상은 8시간 이내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연쇄 반응은 계속됩니다. 제가 언급했던 높은 칼륨 함량을 기억하시나요? 정상적인 양에서 칼륨은 심장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농도는 특히 이 과부하와 결합될 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심장세포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방식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펌프가 오작동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동맥 플라크가 있다면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소량이라도 이 리듬 불안정이 새로운 염증 손상과 결합되어 심장 사건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과일을 더 많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영양사들은 바나나를 완벽한 간식으로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따로 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대사 연쇄 반응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환자들에게서 바나나 섭취 8시간 후 염증 지표를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5년 전 패턴을 발견하고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명의 환자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3명 모두 불과 6개월 전 검사에서 깨끗한 동맥을 보였습니다. 3명 모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혈압을 낮춰준다고 해서 최근 매일 아침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종합 지질 수치와 염증 지표를 검사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산화 LDL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핵심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6개월 전에는 절대 없었던 새로운 연성 플라크 형성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명확한 인과관계였습니다. 바나나를 먹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은 빈속에 아침 첫 번째로 먹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니 밤새 금식한 후라 가장 취약한 시점입니다. 과당이 더 강하게 타격하고 염증 반응도 훨씬 심각합니다. 이제 이 과일을 먹은 후 처음 8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관찰한 메커니즘이며 누구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나를 섭취하면, 특히 갈색 반점이 있는 완벽하게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여러분의 몸은 폴리페놀 산화효소라는 특정 효소와 결합된 엄청난 양의 과당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바로 이때가 손상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0분 이내에 간이 이 과당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몸이 에너지로 즉시 사용하는 것과 달리 과당은 전적으로 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약 10g의 과당이 한 번에 엄청난 양으로 간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간은 이 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수도관에 소방호스의 압력을 강제로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과도한 과당을 중성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즉시 혈류로 들어가는 지방 분자입니다. 지금 당장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바로 이 순간 지난 6시간 이내에 바나나를 먹었다면 그 중성지방이 동맥을 통해 흐르면서 내벽을 끈적한 잔류물로 코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나나에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모두가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0번도 더 들어보셨죠? 칼륨은 심장에 좋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혈액이 이미 과당으로 인한 중성지방으로 끈적해진 상태에서 바나나 2개만 먹어도 700mg에 달하는 칼륨이 급격히 증가하면 혈관은 이중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칼륨은 혈압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심장이 좁아지는 동맥을 통해 두껍고 지방이 가득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작년 가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68세 여성 이 씨에게서 바로 이 패턴을 봤습니다. 그녀는 이전 담당 의사가 다리 경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중성지방 수치는 140에서 30이식으로 급증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그녀에게 스타틴 약물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례에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위험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올림픽 공원에서 걸었습니다. 체중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변화는 매일 바나나 2개를 추가한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메커니즘을 그녀에게 설명하고 그녀가 즉시 바나나 먹기를 중단하고 사과와 배로 대체했을 때 그녀의 중성지방은 단 8주 만에 160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8주입니다. 그녀의 심장 전문의는 약물 없이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바나나를 먹어왔고 괜찮은데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40세였을 때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 강했습니다. 동맥이 유연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간은 과당을 30% 더 느리게 처리합니다. 동맥벽은 수십 년의 마모로 인해 이미 약간 염증이 있습니다. 40세에 무해했던 바나나가 65세에는 조용한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사 연구에서 문서화된 것으로 60세 이상 환자들이 과당이 많은 과일을 섭취한 후 동맥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염증 지표는 24시간 이내에 2배가 되었습니다. 2배요. 즉, 혈전이 형성되거나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와 심장이나 뇌로 이동할 위험이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던 것을 먹은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일이 여러분의 심장에 그토록 위험한 이유가 되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주류 건강 조언에 반대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너무 많은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열대의 과일을 먹으면 단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혈관 내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과일의 특정 유형의 과당은 사과나 배의 과당과 다릅니다.
55세 이후에는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다른 분자 구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해온 간은 나이가 들면서 효소 생산을 늦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 과일은 간의 용량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단계별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당이 빠르게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과일은 흡수를 늦출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30분 이내에 혈당이 극적으로 급증합니다. 췌장은 이 급증을 관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간은 동시에 이 독특한 과당을 중성지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 과일의 천연 화학 물질인 소랄렌 화합물이 혈관의 정상적인 지방 제거 효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3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한 차선으로 줄어드는 동안 교통량이 2배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동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중성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빨리 제거될 수 없습니다. 이 지방 입자들은 동맥벽의 기존 손상 부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혈관에 이미 미세한 염증이 있다면, 그리고 60세 이상은 모두 그렇습니다. 이 입자들은 녹의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 과일을 먹은 후 약 12시간에서 16시간경에 시작됩니다. 몸은 흡수 후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간은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혈류로 다시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소랄렌 화합물이 여전히 시스템에서 활성화되어 제거 효소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 곳이 없는 두 번째 지방 물결이 생깁니다. 2배의 막힘이 발생합니다. 혈전 형성이 2배로 늘어납니다. 제게 68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였습니다. 가벼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식사로 이 과일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18년 진료 경력에 저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동맥벽에 불안정하고 위험한 연성혈전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질감이 마치 젖은 진흙 같아서 언제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즉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이 과일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것을 다 먹고 나서도 아닙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개발한 3일 동맥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했는데 잠시 후 여러분께도 공유하겠습니다. 2주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연성혈전이 안정화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8주 후에는 30%나 감소했습니다. 가슴 답답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독소를 제거하고 몸이 실제로 치유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동맥은 깨끗하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과일로 스스로를 해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는 동안 혈관에서 다음 염증,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과일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왜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제가 경고하는 과일은 망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망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달콤하고 황금빛 열대 과일 말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진료하면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지켜봤는데 식습관을 추적해보니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심장질환 발생 24시간 이내에 망고를 대량으로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왜 망고가 그렇게 위험할까요? 답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특정 화합물 조합에 있습니다. 망고에는 우르시올 유도체라는 천연 화학 물질과 결합된
특정 유형의 과당이 극도로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치나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계열의 화합물입니다. 이 두 요소가 함께 혈류로 들어가면 몸이 제어할 수 없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망고를 먹은 후 30분 이내에 과당이 간에 넘쳐납니다. 간은 이 급증을 처리하려 하지만 우르시올 유도체가 정상적인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이것이 산화지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혈액 속을 떠다니는 작고 날카로운 결정과 같습니다. 즉시 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긁고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몸은 상처를 메우기 위해 염증 세포를 보내 이 손상을 복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복구 과정이 혈전을 만듭니다. 언제든 파열될 수 있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혈전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속도입니다. 전통적인 의학 상식은 동맥 혈전이 형성되는 데 수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특정 메커니즘은 몇 시간 만에 작동합니다. 저는 망고 섭취 전후 환자들의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십이아능성 단백질 수치가 300%나 급증했습니다. 중성지방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혈액 점도가 증가하여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응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7세 환자 한 분이 정기 검진을 위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 C라는 분이셨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이상한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드신 음식을 자세히 물어봤을 때 전날 오후에 큰 망고 2개를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정밀심장 영상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관상동맥의 불과 3개월 전 검사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염증 변화와 불안정한 혈전 형성이 보였습니다. 이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황금 시간에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동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망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염증 화합물을 중화시키는 몸의 능력이 극적으로 약해집니다. 해독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동맥벽이 더 약해집니다. 30세에게 망고 하나는 경미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에게 같은 망고는 하룻밤 사이에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망고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로울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네, 망고에는 유익한 영양소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과당 우르시올 조합으로 인한 염증 손상이 모든 이점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깊은 찔린 상처에 작은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식품 산업은 절대 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고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망고가 있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손주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나중을 위해 보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집에서 이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십시오. 이제 이 과일이 24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떻게 조용한 살인자로 변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지한 부분이지만 의료계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열대 과일을 섭취하면 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과일에 들어있는 특정 유형의 과당은 사과나 배에 들어있는 천연당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과당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간에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방생성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간이 즉시 이 과당을 중성지방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몸이 제거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말입니다.
이 과일을 먹고 6시간 이내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최대 300%까지 급증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300%입니다. 혈액이 걸쭉해지고 끈적해집니다. 물 같던 혈액이 꿀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진짜 손상이 시작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당만이 아닙니다. 이 특정 과일에는 티라민이라는 천연 화학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에는 아주 소량만 들어 있지만 이 열대 과일에는 농축된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티라민은 혈관을 직접 수축시킵니다. 동맥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걸쭉하고 끈적한 혈액이 좁은 파이프를 통과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압력이 생깁니다. 혈압이 몇 시간 만에 급상승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 6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갑자기 어지럽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120, 80이었죠. 그런데 오후 2시가 되면 107씩 100으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점심에 뭘 드시나요? 그분은 매일 이 과일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열대 과일이고 비타민이 가득하다고 했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일 만에 오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입니다. 이 독이 얼마나 빨리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면 몸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룻밤 사이에 혈관 내 플라크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급증하고 혈관이 동시에 수축되면 몸은 긴급 염증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면역 체계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맥벽에 염증 세포를 보냅니다. 이 세포들은 여러분을 보호하려 하지만 대신 동맥 내벽의 섬세한 부분에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치명적이 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성지방들, 그 과일의 과당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 이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층층이 쌓입니다. 이렇게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수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섭취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일을 먹을 때마다 또 다른 층이 추가됩니다. 플라크는 더 두껍고 더 단단하고 더 위험해집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총알처럼 혈류를 통해 이동합니다. 심장에 박히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뇌에 도달하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10초 만에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생활과 완전한 마비 사이에 고작 10초입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평생 믿어왔던 그 꾸준한 리듬이 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은 과일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18년간 한국 전역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비싼 약이 필요한 많은 심장 질환과 달리 이 위험한 과일로 인한 손상을 되돌리는 것은 실제로 간단하고 완전히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 치유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서울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3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적으세요. 첫째 날은 완전 제거 단계입니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이 과일들이 있다면 오늘 나눠주세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매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첫날에는 미지근한 물을 가득 찬 컵으로 8잔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동맥계에 충격을 줍니다. 청아 같은 미지근한 물이 혈류에서 염증 화합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2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세요. 둘째 날은 회복 단계입니다. 동맥 손상을 적극적으로 복구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아침에는 중간 크기 토마토 2개를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72시간 만에 동맥 플라크를 43%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점심에는 연두부를 준비하세요. 정확히 150g이 필요합니다. 표준 포장의 약 절반입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동맥이 보호막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저녁에는 브로콜리 2컵을 찌세요. 삶지 마세요. 삶으면 동맥벽을 청소하는 설포라판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마시세요. 셋째 날은 활성화 단계입니다. 몸의 자연 치유 반응을 자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심호흡을 하세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세요. 이것은 동맥 세포로 가는 산소를 60% 증가시킵니다. 둘째 날과 같은 음식을 계속 드세요. 오후에 생호두 한 줌을 추가하세요. 호두에는 열대과일로 인한 염증 연쇄 반응을 직접 대항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2-3일 후 극적인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강남의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8세 나이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이 160부 95였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매일 아침 파인애플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3일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추적 검사를 위해 돌아왔을 때 혈압이 130/80으로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가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처음 3일 후에도 그 3가지 위험한 열대과일을 영구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베리류, 사과, 배로 대체하세요. 이 과일들은 완전히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다른 과당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심장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약속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을 적으시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짐이 되는 대신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배우자, 형제자매, 교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정보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 지식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지만 그 의미는 무엇보다 큽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예방 가능한 심장병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지키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것을 알게 되신 후 어떤 열대 과일을 식단에서 빼실 건가요? 여러분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박 박사의 중요한 심장 건강 발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